안녕하셔요. 오늘도 좋은 운을 느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운의 길을 열어줍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3부 2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작은 운을 계속 모아라. 사실 운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싸고 도는 아주 흔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지 못한다. 왜일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운도 그렇다. 우리는 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운은 크기가 다 다르다. 거대한 운은 당연히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작은 운은 수시로 잡을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듯 잘 보살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기에 바쁘다.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느라 허덕인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쓰는 것도 물론 싫다. 그러면 운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뭘까? 바로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나쁜 버릇은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다. 나쁜 버릇은 노크 없이 문 열기, 길에 침 뱉기, 남의 이야기 끊기,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남에게 돈을 빌리기, 약속 깨기, 무안하게 쳐다보기, 죄짓고 변명하기, 먹을 때 쩝쩝 소리내기,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기 등등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길게 생각할 것이 없이 고치면 된다.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일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야식 먹지 않기, 매사에 부지런하기, 효도하기, 남과 다투지 않기, 웬만하면 먼저 양보하기, 예의 갖추기, 약자 보호하기, 돈 많이 벌기, 단정하게 걷기, 말 얼버무리지 않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명랑한 얼굴로 친절 베풀기 등이다. 한 번에 다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보라. 어느덧 귀인이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귀인이다. 운을 끌어오는 것도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쁜 습관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진다.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완전한 습득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나의 운은 신분이 바뀐다. 나의 품위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낮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높으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른다. 운이란 차분히 일으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두어도 좋다. 장담컨대 품위를 갖추면 좋은 운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여섯 번째, 징조. 미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리. 모든 자연현상에는 반드시 미리 발현되는 징후 또는 징조가 있다. 징후란 미리 드러나는 단서다. 이것을 통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랙탈 개념. 부분이 전체를 닮았다는 것을 말한다. 의사들은 손가락 끝에 작은 세포 하나를 검사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심리학자들은 범인의 사소한 표정 하나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다. 현상이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징조 또는 징후란 인간의 행동 속에 대부분 나타나는 법이다. 다시 말해 징조를 해석하여 미래를 아는 것을 넘어 미래를 만드는 행위다. 그러므로 나의 징조를 미리 만들어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는 현재의 사소한 현상과 연계된다. 나비 효과. 즉 나비의 날갯짓으로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결론은 이와 같은 논리로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을 이끌어내고 나쁜 게 나쁜 것을 이끌어낸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현재의 자그마한 행동이 미래의 큰 운명을 발생시킬 근거가 된다는 것. 옛사람들은 매사에 살얼음 밟듯이 하라고 말했다. 의는 항상 미래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미래란 곧 운명이다. 일곱 번째, 상징을 알면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다. 운명 개척에 관한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라는 사람이 자신은 머리도 좋고 꽤 총명한데
어째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지를 물었다. 당신은 일은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운은 벌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시에게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가장 먼저 기상 시간을 바꿨다.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목록을 만든 후 억지로 만나기 시작했다. 반면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는 만남의 횟수를 현저히 줄였다. 식사는 평소에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었다. 5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고 노숙자 50명을 만나서 한 장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수십 년간 즐겨 불렀던 노래도 싹 바꾼 것이다. 장르와 레퍼터리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음치였기 때문에 음악 전문 수업을 받으며 음정과 박자까지 새로 배웠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적은 돈이 남아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도 했다.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어와 컴퓨터도 공부하고 옷차림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점점 바꾸어 나갔다. 이 모든 행동은 수십 년 동안 갑옷처럼 단단해진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다.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바꾸었다.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고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대부분 되살렸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관까지도 철저히 바꾸었다. 이로 인해 신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한 것이다. 운명을 바꾸려는 그의 결심은 점점 더 투철해져 갔다.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별명, 장점과 단점을 빼곡하게 적어 사람들의 장점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의 단점들이 자신의 단점은 아닌가 살폈다. 자신의 장단점을 끊임없이 확인했고 남들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운을 수집한 것이다. 마침내 신은 운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2년 정도 지나자 운명이 바뀐 것이다. 좋은 일은 속속 답지하고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운이 바뀐 것을 실감하는 중이다. 이제는 더욱 획기적인 운명 개척을 꿈꾸고 있다. 운명 개척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을 바꾸는 것이 아주 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을 믿고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그래도 운이 개선되지 않으면 태도를 또 바꿔보라. 어떤 사람의 운은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겸손해야만 새로운 운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어서 반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은 원래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운명 개척에 나섰던 것이다.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운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행운이 행운을 부른 셈이다. 한 가지 행운은 반드시 다른 행운을 몰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대한 행운을 꿈꿀 필요가 없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한 번이라도 행운의 맛을 봐야 한다. 맛이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행운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운이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운의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운을 개척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상징이 있는데 이를 알면 좋은 운을 부를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8번째.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운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성격이란? 행동 유형을 말한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매사에 풀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수동적이고 개성도 흐릿하고 역시 운도 그다지 좋지 않다. 매사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며 따라서 야망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절반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 항상 꼴찌다.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만일 불운에 빠진 사람이 성격마저 이렇다면 벼랑 끝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당초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명에 갇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기에 최상의 성품은 바로 천인이다. 시원하고 화끈하게 뻥 뚫린 성격이다. 그리하여 만물에 활기를 준다. 인간의 경우 에너지가 소진되면 성품 자체가 무너진다.
그런데 영원히 지치지 않는 성품이 있다. 무한대의 생명력을 가진 불사조 같은 성질이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다. 천에 가까운 사람.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원한 성격도 좋지만 풍의 문제는 지구력이다. 며칠은 좋은 성격을 유지하다가 불이 꺼지듯 수명이 다하면 충이라 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마음은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천의 힘은 좋은 운을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만든다. 신통력과도 같다. 천은 한계가 없는 기운이다. 이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운명을 이끌어내는 힘은 천과 풍이 최상이다. 이러한 성품이 몸에 배도록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성품은 어느덧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된다. 좋은 운명 만들기란 바로 좋은 성격 만들기와 다르지 않다. 잠재되어 있는 성격, 그리고 그것의 구체화다. 나무와 책상처럼 나무는 성격이고 책상은 행동이다. 이것이 운명을 만드는 작업이다. 9번째.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액땜이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사건, 즉 작은 재앙으로 큰 재앙을 대신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뜻이다. 매를 맞아서 부러진 뼈와 미끄러져서 부러진 뼈는 다르다. 의사가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운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액땜이란 사건의 뜻이 같아야만 성립되는 개념이다.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속상해할 것이 아니다. 당할 것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평소의 행실을 반성하고 운명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10번째.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자연계는 지혜를 능가하는 위대한 능력을 감추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힘과 지혜를 넘어선 절대적 존재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자연의 결론이다. 아름다움은 우주 최고의 위력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앞에는 적이 없다. 신도 아름다움을 어쩔 수 없다. 여자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아름다움이란 성품, 자태, 역할, 운명들이 모두 아름다움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운은 아름다움을 향해 간다. 여자는 걸음걸이도 단정하고 자태도 우아하다.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를 갖췄고 예의 바르다. 주변을 잘 정돈한다. 대자연의 섭리는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법이므로 운도 여자를 향해 간다. 여자는 운을 개발하기가 아주 쉽다. 고귀함을 갖추면 된다. 교양, 지성, 고요함, 착한 마음, 절제, 깨끗함 등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바로 행운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상서로운 몸가짐을 가지면 행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면 손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다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나날이 행운이 가득한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